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입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손등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어떤 이는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안타깝게 여겨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이로 후배를 눌러버리는 선배, 동네 모임에서 허세만 부리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혹은 작은 일에도 괜히 심술을 부리며 고집을 꺾지 않는 어른들 말이죠.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 보이는 건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마치 세월이 쌓아놓은 아집과 허영처럼 느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은 천양지차로 갈립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값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값이란 결국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지혜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 먹을수록 더 없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어쩌면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행동도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초라하고 민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 든 일을 볼 때 단순히 개인으로 보지 않고 세월의 무게까지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더욱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정말 없어 보이는 행동 3가지를 깊이 있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 차리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우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먼저 잠시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지역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깔끔한 옷차림에 말투도 정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술자리만 가면 변했습니다. 괜히 나이로 후배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길게 늘어놓곤 했죠.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주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평소 품격 있는 분이라도 술자리 한두 번의 행동 때문에 저분은 허세가 많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없어 보이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 있는 태도는 재산보다 오래가고 권력보다 강하며 젊음보다 빛납니다. 반대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그동안 쌓아온 좋은 평판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 든 어른이 화를 내는 모습, 사소한 일에 남을 탓하는 모습, 괜히 뽐내려는 모습은 젊은이들의 눈에는 더 뾰족하게, 더 촌스럽게 각인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이 먹을수록 정말 없어 보이는 행동 3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본편에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얕잡아 보는 태도,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행동, 세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고 고집 부리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관련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행동은 사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얕잡아 보는 태도. 많은 분들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아직 어려서 몰라. 혹은 내가 살아보니까 네가 뭘 알겠어. 처음엔 가볍게 들리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경험과 노력이 모두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존중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70대 어르신과 30대 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장이 새로운 메뉴 개발 이야기를 하자 어르신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해봤어. 결국 안 돼. 괜히 젊은 혈기로 날뛰지 마. 순간 사장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에서 불편함이 스쳤고 주변 공기도 차갑게 얼어붙었죠. 그 자리의 온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 겁니다. 사실 어르신의 말 속에는 내가 살아보니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경험담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조언이 아니라 무시로 느껴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커집니다. 그 무게가 존중으로 다가가면 지혜가 되고 반대로 얕잡아 보는 태도로 다가가면 오만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행동.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이룬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삽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문제는 그것을 현재의 잣대로 계속 들이대며 마치 지금도 그대로인 듯 행동하는 겁니다. 흔히 내가 젊었을 땐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 모임에서 제가 만난 어떤 어른은 늘 40년 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아나? 그 덕에 다들 인정했지. 처음에는 다들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자 어느 순간 젊은이들은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뒤에서 과거에 갇혀 사는 분 같다고 수군대기도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세대는 지금을 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매번 과거의 영광만 강조하는 대화는 그들의 시간과 감각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에 뒤처진 듯한 이미지를 만들 뿐이죠. 과거는 소중한 추억일 뿐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대기보다 지금의 작은 성취, 현재의 삶에서 오는 만족을 나누는 것이 훨씬 존중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고 고집 부리는 습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고집이 강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만의 방식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고집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떤 어르신이 기사님께 큰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에어컨을 왜 이렇게 세게 틀어? 나이가 얼만데 내 말도 못 들어줘. 기사님이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어르신은 목소리를 더 높였고 결국 주변 승객들까지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함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화내는 모습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들어 꼰대가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반복될수록 신뢰는 줄고 대화 자체를 피하려 하게 되죠. 결국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메뉴 하나를 정할 때조차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 말이 맞아라며 억지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 존중받으려면 오히려 더 유연해지고 관대해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즉 타인을 얕잡아 보는 태도, 과거에 집착하는 행동, 사소한 일에 화내고 고집 부리는 습관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와 품위가 드러나야 할 나이에 반대로 세월이 주는 아집과 오만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세 가지 행동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순한 느낌이나 경험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 들어 없어 보이는 행동 역시 다양한 학문적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세 가지 행동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와 건강, 나아가 삶의 만족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인을 얕잡아보는 태도와 존중의 심리학.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세대 간 대화. 연구 인터제너레이셔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2019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어른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불편해하는 요소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꼽았습니다. 조사 대상의 72%가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모른다고 가정하거나 의견을 묵살당할 때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상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보니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 조언으로 들리지만 너는 어려서 몰라라는 말은 즉시 부정적 감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A그룹은 존중의 어투로, B그룹은 얕잡아보는 어투로 표현했는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존중의 방식으로 말했을 때는 수용도가 85%에 달했지만 얕잡아보는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는 수용도가 23%로 급감했습니다. 즉, 같은 경험과 지혜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는 만큼 이 무게를 존중의 힘으로 쓸지 아니면 무시로 받아들여지게 할지는 본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과거 집착과 노년의 자존감. 심리학에서는 과거 집착 패스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50대 이상 성인 1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과거의 성취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빈도와 태도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와 배움을 나누는 경우 오히려 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현재의 부족함을 과거 성취로 덮으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경심리학 실험에서는 과거 회상 뇌파 반응을 분석했는데 긍정적 회상은 전두엽의 안정적 활동을 촉진했지만 부정적 집착은 스트레스와 연결된 편도체 반응을 강화했습니다. 즉,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에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 화와 고집, 노년기 관계 악화의 과학적 증거. 쉽게 화내는 습관은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노년층 감정관리 연구 2020에 따르면 작은 일에도 화를 자주 내는 노인은 같은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를 낼 때 순간적으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했는데 고집이 세고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친구, 이웃, 가족과의 관계가 빠르게 단절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오래 유지했고 심리적 행복감도 훨씬 높았습니다. 즉, 화와 고집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부르고 결국은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종합적인 결론. 세 가지 행동을 다시 정리해보면 타인을 얕잡아보는 태도는 존중의 결핍을 만들고 세대 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과거 집착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뇌 건강과 행복감을 떨어뜨립니다.
사소한 화와 고집은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신체 건강까지 해칩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깔린 연구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태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과 행동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존중과 겸손, 그리고 유연함이 없으면 쉽게 없어 보이는 행동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결국 연구들이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성숙으로 완성된다는 것. 세월이 주는 지혜와 경험은 분명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존경이 될 수도 있고 오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박 선배가 있었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한때 존경받던 분이었죠.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정리정돈 잘된 책상,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지시를 내리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걸 몰라. 혹은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돼. 말할 때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듯 삐딱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거워졌고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 많은 선배의 충고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들은 아이디어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퇴직할 때 겉으로는 다들 축하의 박수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외면받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들과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는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오래 남아있을 뿐 받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왜 다들 날 피하는 거지? 라며 서운해했지만 그 이유는 스스로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지역 모임의 회장님. 지역 상인회 모임에서 오랫동안 회장을 맡아온 이 회장님은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사업을 잘했고 당시에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이 열릴 때마다 이 회장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계약을 따냈는지 아나? 그 덕분에 다들 먹고 살았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손동작은 마치 과거의 전투를 다시 치르는 듯 격렬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시다고 맞장구 쳤지만 5번, 10번 반복되자 더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 회장님은 늘 과거 이야기를 들먹이며 막았습니다. 그런 건 다 해봤어. 내가 80년대에 시도했는데 안 됐어. 결국 모임 분위기는 경직되었고 젊은 상인들은 회의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은 굳어졌고 회의장은 싸늘해졌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모임에서 점점 입을 닫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회장님은 더 이상 모임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났지만 현재의 모습은 외로운 그림자로만 남았습니다. 3. 작은 고집과 화로 관계를 잃어버린 어르신. 마지막 사례는 제 이웃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웃들과 정이 많아 늘 반찬을 나누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챙겨주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바로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름날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냉방을 세게 틀어두자 어르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내 말도 안 들어줘. 당장 약하게 틀어. 손에 쥔 지팡이가 덜컥덜컥 바닥을 울리며 차 안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승객들은 눈을 피하거나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까지 겹치자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줄을 서다가 나이가 몇인데 앞에 세우라 하며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양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예전에는 이웃들이 그분 집 앞에서 수다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인심으로 시작된 관계가 작은 고집과 화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 존경이 점점 무너졌고 결국 고립과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충고였고 과거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었으며 몸이 불편해서 화가 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의도가 상대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합니다. 얕잡아 보는 말투, 과거만 붙드는 집착, 불필요한 고집과 화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마음은 다시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젊음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진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남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우아하게 늙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없던 흠까지 크게 부각되며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 보이는 행동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나이를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둘째, 체면에 집착해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셋째, 과거의 영광이나 재산, 자녀를 내세워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 드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국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행동일수록 진짜 존중은 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직원들에게도 고생 많지? 하며 먼저 다가갔고 버스 기사님께도 오늘도 안전하게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화려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앞세우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은 겸손과 배려다. 젊을 때는 실력, 능력, 재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재산이나 직함, 과거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남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준 작은 행동,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열린 태도는 오래도록 남아 그 사람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나이는 태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같은 60대, 같은 70대여도 어떤 이는 주변의 존경을 받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그 갈림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남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단순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이를 내세워 남을 억누르지 말 것. 허세로 체면을 세우기보다 진솔함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 과거의 자랑을 반복하기보다 오늘의 겸손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몸은 늙어도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없어 보이는 행동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과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